저는 사실 키보드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키보드를 좀 몇 개 사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는 근데 IT 유튜버 치고는 되게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키보드 리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한테 드렁크디어라는 곳에서 키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드렁크디어 A7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눈쟁이님께서도 소개해주신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로 유명한데요. 제가 요새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게이밍 키보드 리뷰를 해야 될까 싶었는데 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이 자석축이라는 게 좀 상당히 흥미로워서 리뷰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걸 게이밍용으로만 쓰지는 않았고 작업용으로도 같이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리뷰는 게이밍에 대한 리뷰뿐만이 아니라 작업용으로 썼을 때 어떤지에 대한 리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바쁜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요약해드리자면 게임용으로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는 제품이고 작업용으로는 한 30점? 많이 쳐줘봐야 한 60점? 그 정도 되는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게이밍 키보드라 가지고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가격은 키캡이 없는 베어본 기준 국내가가 17만원대, 해외가가 119달러인데요. 외관을 살펴보면 하판은 ABS 재질, 키캡은 PBT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상당히 좀 가벼운 느낌이 나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가벼워서 좋다는 느낌보다는 가벼워서 단단함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키크롬 K10이라는 키보드가 있는데 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을 알루미늄으로 둘러서 좀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10만원대 키보드야 라고 말하기엔 좀 살짝 부족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좀 보니까 국내 스토어에서는 이 합판을 알루미늄 하우징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는 기본으로 오는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스러움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키캡도 감촉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요. 표면에 약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PBT 재질이라 그런지 키캡 자체가 좀 단단하다고는 느껴졌지만 살짝 좀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리얼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도 써보라고 이렇게 줘봤어요. 써보고 어떤지 물어봤는데 한 3만원짜리 키보드 쓰는 줄 알았대요. 타이핑하는 거 기준으로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캡만큼은 좀 다른 걸로 사다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은 이렇게 키캡을 포함해서 사시는 것보다 좀 키캡은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베어본 제품으로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신 키를 눌렀을 때 이 통울림하고 울렁거림은 좀 적은 편이라서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게 비싼 키보드가 맞긴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RGB 이펙트도 꽤 화려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관이라던가 재질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좀 가격에 걸맞는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걸 연결하는 단자가 좀 상당히 부실합니다. 게다가 더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뭔가 홈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트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위치도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에서 눈치채셨겠지만 75% 배열입니다. 이런 종류의 배열은 사실 좀 정해진 규격 같은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제조사마다 들어간 그런 키들 그리고 뺀 키들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비슷한 75% 배열인 키크롬 K2랑 비교를 해보면 들어간 키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오브를 넣어놨다는 건데요. 이건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는 없고 돌렸을 때 볼륨 업다운, 눌렀을 때 영상 같은 경우 재생, 일시정지 이런 기능 정도만 있습니다. 노브는 좀 상당히 뻑뻑한 편이에요. 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석축을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자석의 자력을 통해 키의 입력을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더 빠른 응답 속도, 입력 시 필요한 깊이와 누르고 뗐을 때 압력 등을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수명도 기계식보다 더 길고 작동 소음도 기계식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는 하는데 수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제가 이걸 엄청나게 오래 쓴 게 아니라서 체크할 수는 없었지만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키보드 타이핑을 거칠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기계식 키보드들보다는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조용한 키보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제조사들에서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자석축입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웹드라이버였습니다.
입력 지점 설정, 입력 시의 민감도, 뗐을 때의 민감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 등을 활성화해 줄 수가 있고 프로파일도 여러 개를 지정해서 내가 어떤 용도로 쓸지 혹은 어떤 게임을 할지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보다는 작업을 주로 하는 편이라서 입력 지점은 한 2mm 정도, 입력 시와 뗐을 때의 민감도는 한 0.3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처음 사용할 때는 이게 저한테 되게 좀 생소한 키보드다 보니까 민감도를 0? 막 이렇게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제가 드렁크디어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채터링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민감도를 좀 어느 정도 높여서 한 0.3 정도? 그 정도 이상은 두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문서 작업할 때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입력 지점 2mm에 민감도는 0.3 이상, 게임할 때의 프로필은 입력 지점 한 0.3mm에 민감도는 한 0.1에서 이 정도로 놓고 그때그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는 채터링 이슈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문서 작업 시에는 채터링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혹시나 이 키보드를 사서 타이핑을 할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민감도를 꼭 0.3 이상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터보 모드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인풋 레이턴시를 최소화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고정이 되고요. 다만 제가 게임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 외 기능을 말씀드리면 캡스락을 활성화했을 때 이 캡스락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맥의 레이아웃으로도 이 키보드 배열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메뉴 키와 M 키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는 컨트롤, 윈도우, 알트 키가 맥의 컨트롤, 옵션, 커맨드 키로 바뀌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뉴 플러스 W 키를 누르면 다시 윈도우 레이아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처럼 맥에서도 쓰실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저는 정확하고 막 일정하게 키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 도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게임해보고 나서 와, 이 키보드 반응 속도 대박이에요 라고 막 엄청나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다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이 반응 속도를 체크해보기로 했는데요. 테스트는 펀키라는 키보드 테스트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쓰는 키크롬 K10도 함께 테스트를 해봤어요. 발로란트 같은 FPS를 많이 쓰는 WASD 키와 Q 키 그리고 R 키를 대상으로 약 20회가량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타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펑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가락을 얼만큼 빨리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K10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빨리 타건을 해도 반응 속도가 30ms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H15 같은 경우에는 W키랑 A키를 제외하면 최대 반응 속도가 11ms에서 24ms 정도로 K10보다 더 빨랐습니다. 특히 11ms면 거의 3배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반응 속도가 확실히 빠르기는 빠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W랑 A키도 제가 조금 더 빨리 눌렀다면 아마 11 정도의 값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장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내 실력이다. 이제 본격적인 사용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으로 많이 썼으니까 작업용 후기부터 들려드리면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민감도를 높인 상태에서 채터링이 발생하고 손만 가져다 대도 타이핑이 되는 특성은 뭐 설정으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키캡의 재질이 그닥 좋지 못해가지고 타이핑을 할 때마다 뭔가 좀 저가형 키보드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키캡을 바꿔준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추가 지출은 각오를 해야겠지만요. 근데 하우징 자체가 이게 워낙 가볍다 보니까 텍스트를 입력할 때 뭔가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없어서 사무용으로 쓰기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좀 작업시 좋았던 점을 꼽자면은 맥을 쓸 때는 레이아웃을 맥 레이아웃으로 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서 맥에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다는 거, 그리고 축 자체가 물리적인 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손목의 피로감이 좀 덜했다는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작업용 키보드로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말고도 사실 대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더 저렴하고 작업용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걸 작업용으로 구매하겠다 하시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용으로 쓴다면 진짜 180도 달라진 사용성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서 타이핑할 때 피로감이 좀 적다고 했죠. 그게 타이핑할 때 사실 크게 와닿는 장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게임할 때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 돼줬습니다. 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키를 여러 개를 누르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키를 하나하나 꾹꾹 누르는 거다 보니까 키를 하나하나 눌렀을 때 스킬이 정말 경쾌하게 발동되고 하니까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하판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장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묵직하고 막 안정된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 가볍고 날렵하다라는 느낌을 줬고요. 확실히 뭔가 이걸로 게임을 하면은 진짜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엄청나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게임할 때 키라든가 스킬이 더디게 나가는 느낌은 조금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자친구가 리얼포스 쓰고 있는데 이걸로 한번 게임도 했다고 했잖아요. 타이핑할 때는 좀 별로라고 했는데 게임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게임용의 포지션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막 작업용으로 별로라고 뭐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키보드가 10몇만 원이 넘어가면은 게임도 좋고 작업도 좋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키보드가 가격대가 진짜 비싸요. 여자친구가 리얼포스 쓴다 그랬잖아요. 그 리얼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4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구매하시면은 게임도 만족하실 수 있고 문서 작업도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거의 한 두세 배는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구매하시고 작업용 키보드는 괜찮은 거 따로 구매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게이밍 키보드 진짜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내가 키보드를 진짜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자석축도 한번 써보고 싶어, 혹은 자석축도 내 컬렉션에 추가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진짜 게이밍 키보드로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저에게 아 키보드란 이런 거구나, 키보드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준 제품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확실히 좀 많이 핫한 키보드 같아요. 다양한 리뷰들도 올라오고 있고 키보드 자체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